미국 상위 20개 업체가 가지고 있는 물류창고의 평균 크기는 그냥 압도되는 게 있습니다. 와 이래요. 재고조사를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다 고용해서요 일일이 다 확인하는 거죠. 그냥 도시의 맥도날드에서 일하지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드론을 투입하면 한 달 걸리던 일을 하룻밤 사이에 마칠 수 있습니다. 저희 경쟁사와 함께 이 파일럿을 같이 해왔는데요, 완전 자동화되어 있는 솔루션은 저희가 유일하다. 저는 자율비행 드론을 이용하여 물류창고 내에서 재고조사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거라지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서비스를 상업한 회사이고요. 드론이 사람 대신에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팔렛의 이미지를 찍어오고 컴퓨터 비전 처리를 해서 재고 정보를 파악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4가지 기술 스택을 개발을 합니다. 처음에 사용자가 사용하는 엔드유저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찍어온 이미지를 분석하면 컴퓨터 비전 소프트웨어, 자율비행 기술, 배터리팩, 베이스테이션 등 하드웨어도 직접 다 개발합니다. 미국의 꽤 큰 3점 물류 회사 캔콜 로지스틱스와 상업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북미에서는 저희가 첫 상업화 사례입니다. 초등학교 때 과학경시대회라고 하나요? 도대표로 선발이 돼서 서울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요. 나사에서 오신 박사님이랑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로켓을 만드시는 분이었는데 소년 같은 눈빛으로 열정 있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로켓에 대해서.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꿈이 로켓을 만들어야겠다. 대학에 진학을 하게 돼서 항공우주공학과 선배님들께 여쭤보니까 그 당시에는 로켓이나 비행기는 만들기 어렵다. 졸업하면 어디 가나요? 그러면 선풍기 만들러 가는 거야. 세탁기 만들어 가면 돼. 진짜 잘하면 자동차 회사 갈 수 있다. 그때 약간 실망을 하고 친구가 어디 동아리에 놀러 간다고 그래서 그 친구 따라서 컴퓨터 동아리에 들어가게 됐죠. 동아리 선배님이신 장병규 선배님이라고 계시는데 학교 공부 뭐 재미없지 않냐? 올라와서 일하자. 그게 네오이즈라는 회사였는데 제 팀장님이 남세동 팀장님이시라고 지금 보야저 X 신중호 님이시라고 지금은 이제 라인 공동대표 이사님이시죠. 그게 제 첫 회사 생활이었는데 제가 일하는 기간 동안에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서 그냥 회사에서 먹고 자면서 같이 일을 하니까 친해지기도 엄청 친해지고 너무 재밌었죠. 이런 게 스타트업이구나. 저는 학업을 마쳐야 되니까 복학을 했는데 그때 서울에서 일을 할 때 제가 배운 게 저도 유학을 갈 수 있구나. 부모님도 그렇고 제 주변 가족 중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없으세요. 중학교까지는 천안에 있고 고등학교는 공주에 있고 대학은 또 대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때까지 그 충청남도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뭐 유학을 가는 사람들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지 제가 갈 수 있다는 생각은 못했고요. 근데 서울에 갔더니 뭐 친구들 얘기가 그냥 토플이라는 걸 보면 갈 수 있다. GRE라는 걸 보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서울 생활하면서 이제 정보가 생긴 거죠. 미국에 가면 로켓이랑 비행기를 만들 수 있다고 하니 유학 준비를 해서 미국에 가야겠다. 대학원을 미국에 오게 됐고 항공우주공학과로 처음에 왔습니다. 외국에 살아본 적도 없고 영어가 잘 안 되니까 친구 만나기도 어렵죠. 진짜 감사한 건 그 당시에 그 수업을 다 녹화를 해줬어요.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녹화한 거 막 여러 번씩 돌리면서 이제 수업을 들었죠. 영어도 잘 들리기 시작하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거기 있는 친구들이랑 좀 어울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깨닫게 된 게 한국에도 굉장히 좋은 인재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스탠포드 가면 굉장히 뛰어난 인재들이 많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능의 차이라던가 똑똑함의 차이가 있다라기보다는 결국에 어디서 차이를 만드느냐 보면 주어지는 기회나 환경에서부터 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옵니다. 어떤 산업이든 학계든 이끄시는 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자유롭게 학교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주변에 굉장히 큰 회사들이 있고 보통은 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죠. 그런 환경이 사람을 키워내는 것 같아요. 컴퓨터 비전 수업을 듣다가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옆에 랩에 되게 젊은 교수님이 오셨는데 프로젝트 할 사람을 찾고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찾아갔던 교수님이 앤드류 앵이라는 교수님이셨고요. 군용 목적으로 강아지 로봇 관련된 연구를 하고 계셨어요. 거기에 올라가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대학원 팀에서 했습니다. 제가 했던 프로젝트는 강아지에 눈을 달아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 센서를 달아서 주변을 인지하는. 그 이후에는 교수님께서 창업을 하시겠다고 나가셔서 저도 그때 학교 생활이 좀 지치기도 했고 학교를 나가서 오라클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꽤 오랫동안 일을 했었습니다. 학위를 마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복학을 하게 됐고요. 복학했을 때는 자율비행 관련 연구를 하게 된 거고요. 그때 드론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시장의 잠재력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생각해보면 그 드론이라는 로봇이 항공우주공학과 컴퓨터공학 딱 그 접점에 있는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이 분야를 연구하게 됐습니다. 비거라지는 박사학위 마치고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스타트업에서 기회를 찾아봤는데 자율비행하는 회사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면 원래 하던 게 자율비행 기술이니까 자율비행 기술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드론 업체나 드론으로 서비스하는 업체에 팔아야겠다. 유니콘을 만들어야지 그런 야심을 가지고 시작한 회사는 아니었어요. 지인 집에 차고로 들어가서 처음에 일을 시작하게 됐죠. 처음 시작은 충돌 방지 및 회피, GPS가 없는 환경에서 자율로 비행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시작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방지용 드론 같은 경우에는 날리다 보면 그렇게 전선에 부딪혀서 떨어진대요. 충돌을 하지 않게 하는 기술을 좀 개발해달라. 계속 사람이 날리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사람과 상관없이 이렇게 쭉 날다가 장애물을 발견하면 멈추고 사람한테 알려달라. 상업화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굉장히 우연찮은 기회에 미국의 삼자물류 회사에서 CEO로 일하고 계시던 분을 뵙게 된 거예요. 저희 기술을 들으시더니 이거 물류창고에서 재고조사하는데 한번 활용해보자. 작은 프로젝트를 해봤는데 저희가 한 3가지를 깨달았거든요. 물류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구나. 미국 물류협회에서 조사한 통계를 보면 응답자의 80%가 인력을 구하지 못해 매출의 25%를 손해봤다. 이 자율비행 기술이 여기 정말 필요하겠구나. 물류 쪽에 차라리 집중하자. 2020년도에 지금 현재 서비스를 개발하기 시작했고요. 그 미국에 물류 쪽만 투자하는 VC가 있습니다. 매년 스타트업 20개, 그다음 물류회사 20개를 초청해서 일주일 내내 1대1 미팅을 만들어줘요. 부트캠프에 지원을 해가지고 미국의 굉장히 큰 물류회사 다 1대1 미팅을 했어요. 거기에 DHL도 있고 XPO도 있고. 그때 저희가 이거 시장이 확실히 있다. 그러니까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서 이 재고조사를 자동화하려는 수요가 다들 강하게 있었고 이미 다들 파일럿 고용해서 한 번씩 다 날려봤고 미국 물류 전체에 있는 문제고 그래서 확신을 가지게 됐고 캔코를 거기서 만났어요. 이 B2B 물류 창고는 어떻게 생겼냐면 미국 상위 20개 업체가 가지고 있는 물류 창고의 평균 크기는 축구장 4개 사이즈 정도 돼요. 딱 들어가시는 순간 그냥 압도되는 게 있습니다. 렉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층고가 한 12m? 물류 창고의 프로세스는 입고, 적치, 출고 이렇게 3단계로 나뉩니다. 처음에 물건이 들어오면 펠렛을 트래킹할 수 있는 트래킹 코드 LPN이라는 걸 붙입니다. 이걸 붙이고 나면 이 펠렛을 찝어서 렉에 비어있는 곳에 넣고 바코드를 찍으면 적치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출고할 때 그 물건이 어디에 적치되어 있는지 찾아서 출고하는 쪽으로 가져와서 검사하고 바코드 찍어서 트럭에 실으면 출고가 되는 거죠. 바코드 시스템도 쓰고 하지만 미국 평균적으로 물류 창고의 재고 정확도가 95%입니다. 100개 중에 5개는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한 해 동안에 많으면 몇 조 단위로 흘러가는데 엄청나게 많은 손해가 발생하는 거죠. 물류 창고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사람을 다 고용해서요. 리프터라고 부르는 그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그거에 탑승해가지고 전산 재고상에 있는 데이터랑 이분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한 실물 재고 사이에 차이가 없는지를 일일이 다 확인하는 거죠. 한 아일당 2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평균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립니다. 큰 물류 창고들은 그런 아일이 몇십 개에서 100개씩 있거든요. 전체 다 재고조사 하는데 거의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같은 수의 드론을 투입하면 6시간에서 8시간 안에 한 달 걸리던 일을 하룻밤 사이에 전체 재고조사를 마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동남아 물류 창고에서 많이 겪는 문제인데 엄청나게 도난 문제를 많이 겪습니다. 물건이 사라졌는지 한 달이 지나야 알 수 있죠. 근데 이걸 이렇게 매일 재고조사를 하게 되면 물건이 사라진 걸 바로 압니다. 사실 지금도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대표적으로 일단 소프트웨어 쪽은 버그가 있으면 고치면 됩니다. 어토노미 쪽은 할 건 매우 많은데 하면 됩니다. 어쨌든 다 소프트웨어니까요. 저한테 제일 어려웠던 건 하드웨어예요. 처음에는 저희가 다 오프 더 쉘프 파트를 사다가 만들었어요. 그냥 이것저것 막 파트 사다가 솔더하고 와이어링 해가지고 날다가 떨어지는 게 부지기수였어요. 그냥 날다가 뚝 떨어져요. 다 망가지면 또 다시 만들고. 저희가 처음에는 DJI 드론이나 스카이 드론을 사용하려고 했었어요.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자율비행 기술을 구현해야 되는데 완벽하게 구현하려면 드론 하드웨어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 제어 코드를 저희에게 공개할 리 없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저희가 만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고객의 요구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 자동화된 서비스 형태로 구현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하드웨어 자체도 이 완전 자동화를 할 수 있도록 구현돼야 되는데 그중에 아까 대표적인 게 배터리 교체하는 거. 한 20분 날고 와서 사람이 교체하거나 배터리를 다 쓰고 20-30분 날고 내려와서 무선 충전, 유선 충전하면 1시간, 1시간 반씩 걸리거든요. 완전 자동화도 되게 어렵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드론과 배터리팩과 베이스 스테이션을 함께 개발해야 이 배터리를 교체해주는 방식을 굉장히 효율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이 드론 하드웨어의 요구사항도 달라집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소비자용 드론들은 가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4K 카메라를 씁니다. 근데 문제는 바코드 중에 되게 얇은 것도 있어요. 그럼 그 해상도로는 바코드가 안 찍혀요. 저희는 그거보다 더 높은 해상도의 카메라를 씁니다. 특히나 저희는 비전 시스템을 쓰니까 카메라가 6방향을 다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 뒤, 좌우, 위, 아래. 스카이디오 드론 정도를 제한 나머지 드론들은 6개의 방향을 다 보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직접 개발해야 되는. 박사학위 마치고 한국에서 쉬는 몇 개월 동안 창업을 하기로 결심을 해서 가장 먼저 조언을 구하려고 찾아뵌 분이 장병구 선배님이셨고요. 저는 경영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이제 그때 굉장히 많은 조언들을 주셨는데 그중에 아직까지도 너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조언 중에 하나가 회사가 망하는 건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고, 그 회사가 그게 사회가 되었건 고객이 되었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치가 없는 순간 그 순간 회사는 망하는 거다. 회사가 이런 고객과 사회에 계속 가치를 주는 한 이 회사는 망하지 않는다.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주는
회사가 된다면 이 회사는 반드시 필요한 회사예요. 물류가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10% 정도 됩니다. 특히나 미국 물류 창고들은 허벌판에 있다 보니까 또 저임금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도시의 맥도날드에서 일하지 굳이 여기까지 와서 일하겠냐고 할 정도로, 그에 반해서 물류는 매우 중요한 산업이거든요. 물류 내에 실제로 지출하는 비율을 보면 작은 데는 30-40%, 많은 곳은 70-80%까지 다 인건비입니다. 매우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라는 거고요. 이렇게 인력 부족 문제가 생길수록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그런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에는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력 부족은 너무 명확한 미래라서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또 사회가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회사는 반드시 어딘가에서 나타날 거다. 그리고 그 회사는 그 큰 기회를 차지할 거다. 저희는 그런 회사가 되기를 원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회사는 없어서는 안 될 회사가 되는 겁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사람의 직업을 뺏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살기 위해 필요한 노동력을 인공지능이 제공해주는, 결국에 저희가 좁게는 물류에서부터 그런 인류가 겪을 수 있는 인력 부족 문제를 저희가 가진 인공지능 로봇 기술로 해결하는, 이미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독보적인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컴퓨터 비전, 자율주행 기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개발이 돼서 완벽하게 결합이 돼서 지금 물류 쪽에서 이렇게 쓰이는 건 그냥 유일합니다. 이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둘 다 잘하는 회사는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기술을 하는 기업입니다.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을 견뎌내줄 수 있는 팀과 그 시간을 지원해주는 투자자가 있어야 하는 그런 분야죠. 저희는 굉장히 감사하게도 저희 투자자분들께서 이 기업의 특성에 대해 이해해 주시고 240억 정도의 규모로 이번에 시리즈 A를 마무리, 사실 요즘같이 어려운 투자 환경에서 작은 투자 규모는 아니죠. 물론 사업화는 시작했지만 뭐 엄청나게 많은 물류창고를 서비스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를 믿고 투자해 주신 거는 이 회사가 지금까지 우직하게 한 길만 보고 기술 개발하고 서비스를 개발해온 모습, 지난 5년간 계속 이 길을 걸어왔거든요. 한눈 안 팔고 이 기업이 원래 하려고 했던 거, 원래 처음부터 자율비행 기술을 하겠다고 했고 지금까지 자율비행 기술을 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서부터 이 회사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게 아닌가. 최소한 저 파운더는 이 일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다른 걸 할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작용을 활용해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인바운드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하나는 아주 훌륭한 수준의 완전 자율 비행 기술을 개발하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환경에서든. 사업적인 목표로 보자면 이게 그라운드 로봇이든 비행체든 상관없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